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부탁드립니다. 노동운동가 이상무의 노동 이야기 근무중 장무. 제가 이제 노동운동가 이상무라고 했는데 요새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상무 교수라고 나와요. 아마 제가 아니겠죠? 그래요? 어디에서 평택대 같은 데서 특강하고 그러면서 그냥 특강만 한 게 아니라 아마 노동인권 강좌에서 교수로 학점을 주는 강의를 하고 계신 분들을 다 교수로 칭하니까 아마 그렇게 된 거예요. 명칭은 그렇게 되나 보네요. 예. 교수님 처음 들어보죠? 아마 그런 학생들한테 좀 들었을 것 같은데 교수님.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이제 근데 학생님한테 들어보면 처음. 저도 이제 잘 몰랐었는데 강의를 하니까 대학에서 3학점인가요 그게? 네. 3학점짜리. 그래요. 평택대학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몇 군데. 평택대학교, 한신대학교, 단국대학교 이렇게 하는데 제가 혼자 15강을 가는 것이 아니라 몇 강씩 맡아서. 네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상무 교수님, 잘 어울리는데요. 네. 제일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직책 중에. 그래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난번에 이제 지역의료보험 경기도 본부장 시절의 이야기 하나를 더 하겠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끝냈어요. 그래서 그 얘기 중에 이제 1300조합원을 이제 확대한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1300조합원을 확대한 것은 사실은 이제 인천 지역이나 이런 쪽에 노동조합이 없는데 해고자는 있는 무한 탄압으로 인해서 조합원들은 다 탈퇴가 됐는데 해고자만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사측에서 사측의 조합장들이 대표사들이 복직에 동의서를 써줘야 이 중앙에서 이제 복직에 합의를 할 수가 있는데 노조가 없으니까 이분들이 이제 써주질 않죠. 제가 찾아가도 자기는 노조가 없다. 그래서 이제 조직을 복원시키는 게 급했었고 그렇게 복원시키는 과정 속에서 여성들의 복원 휴가가 없는 걸 확인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동의서를 받아내서 이제 전원 다 복직시켜내면서 그런 기세로 해서 이제 경기 인천이 1300조합원이 된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렇고요. 이제 지역의보의 이제 경기 인천 본부장이 되니까 중앙 교섭의 교섭위원이 되는 거예요. 당연직으로. 그래서 중앙에서 임금 교섭이라든지 단체 교섭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교섭위원이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한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우선은 통합법안이었고 통합법안이 완성된 과정에서도 고용부장이라는 것이 사실 같이 대두가 되는 시기였어요. 그 시기가 IMF를 맞이해서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작은 정부를 이제 표방하던 때라서 그래서 통합도 좋지만 통합이 대국민한테 좋은 일이지만 거기서 종사하던 사람들의 고용의 문제도 중요한 것이라서 국민의료보험법에 부칙에 고용승계보장이라는 조항이 들어가도록 그런 활동들을 했던 유일무이한 우리나라 헌법에 그래서 그게 보장이 됐어요. 우리나라 법률의 고용승계를 법률로 이렇게 부칙으로 국민의료보험법에 명시가 됐던 그런 그때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 막 그 통합을 대통령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기억이 납니다. 대통령이 반대하고 그랬으면 아마 노조에서 막 몰고 나갔어도 어려웠을 텐데. 아마 대통령이 반대했으면 통합이 우선 안 됐을 것이고요. 그렇죠. 그 통합이라는 걸 하면서 조합원들에 대해서 그 직원들에 대해서 고용보장이라는 거, 뭔가 조직이 통합되면은 인원은 축소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그런 게 있었고, 이제 그것이 고용보장과 더불어서 아주 중요했던 거는 이제 이미 지역의료보험이 출범한 지가 10년이 되는 때예요. 10년이 되는데
처음 출범할 때 4급, 5급, 6급은 공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 5, 6급이 나이가 똑같은 거예요. 예. 동년배들이 동시에 누구는 4급, 누구는 5급, 누구는 6급으로 이제 응시해서 들어왔는데 예. 3급과 2급은 이제 그 당시에 지역의료보니까 노태우 정권 세우는데 앞장섰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죠. 그러니까 예. 실질적인 어떤 업무나 의료보험에 대한 이런 것 없이 그런데 어쨌든 이제 10년이 되도록 승진 한 번을 못 하는 겁니다. 이게. 뭐 4급 티오가 몇 명, 5급 티오가 몇 명, 6급 티오가 몇 명 이렇게 하니까 어느 분이 이 직장을 그만두시든지 안타까운 사건을 해서 돌아가시든지 이랬을 때 자리가 하나 비어야 이제 승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직장은 이거 있을 수 없다. 또 이제 제가 우리가 그 행정기관에 파견 나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은 뭐 3년, 5년 이러면 이제 자동 근속이 되도록 돼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급선무가 사실은 적체된 인사를 해소해야 된다 해서 우선 5급 원년으로 들어온 분들이 10년 되도록 한 번도 승진하지 못한 4급으로 승진하지 못한 사람들의 일괄 승진을 이제 요구하면서 중앙교섭에서 뭐 한 대회 한 게 아니라 여러 차례 하면서 이제 그걸 관철시켜서 10년 만에 전체를 다 5급으로 돌아서 한 번도 승진하지 못한 그 사람들 10년 만에 전원 다 승진시키는 일을 한번 이제 해냈죠. 물론 제가 다 혼자 한 건 아니지만 혼자 한 것 같아요, 근데. 근데 그 다음은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그 5급 원년들이 10년 만에 이제 승진했는데 그럼 이제 그 6급으로 들어와서 승진해서 5급 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도 또 10년 기다려야 될 거냐 이거를. 그건 아니다. 그래서 근속 승진제를 합시다 해서 5급으로 들어와서 8년 5급이 돼서 6급으로 들어왔든 뭐가 됐든 승진해서 5급이 됐을 때 8년을 근속했으면 그 이전에 1년 반이나 2년 내에 승진 티오가 있어서 뭐 좀 더 열심히 한 사람이 있으면 승진시키는 건 당연히 하는데 그런 자리가 계속 비지 않으니까 그래서 5급에서 8년 되면 승진을 시킵시다 라고 하는 단체 교섭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 주장을 했더니 거기 당시에 이제 그 통합이 됐으니까 통합이 됐으니까 이제 국민 의료보험관리공단이었어요. 명칭이. 관리자가 들어가 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사장이 이제 교섭 대표로 나오셨는데 그분이 그래요. 아니 앞선 사람들이 10년 만에 됐는데 8년 만에 한다는 거는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거기서 그거 가지고 또 이제 형평성을 따져. 그래서 제가 이게 뭐 준비되거나 이런 건 아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살던 옛날 생각해 보니까 제 동네는 시골 동네라서 버스가 안 다녔었어요. 버스가 없어서 저는 초등학교도 10리길, 중학교는 20리길을 걸어 다녔거든요. 교통편이 없어서. 그런데 그 울퉁불퉁한 그 도로를 뭐 아버지들 나와서 길 메꾸고 비 오면 파인 거 메꾸고 이렇게 하다가 포장이 됐는데. 포장이 돼서 이제 버스가 다녔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억울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걸어 다닌 게. 아니 그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들의 고생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고생이 자식들을 위해서 있었다고 한다면 저 또한 후배들한테 그래줄 수 있는 게 우리의 마음이지 그걸 가지고 나는 10년 만에 됐는데 왜 저기는 8년 만에 돼? 안 돼. 이러는 선배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거 완전히 표현은 문학적이잖아요, 정말. 이거 뭐 시 같은 거 좀 쓰는 사람 같아. 노동운동하는 사람 같지가 않고. 그랬더니 비유가 너무 좋았어요, 지금. 이제 그 공단 이사장이 그분이 이상무 본부장의 신장론원입니다. 그렇게 명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정말 8년으로 해서 단협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 아주 대단한 성과를 냈네요. 전 그 부분은 제가 성과를 냈다 얘기를 합니다. 물론 누구한테도 그런 얘기는 아니고 혼자. 그래. 그 방송에도 하면서 누구한테 얘기 안 해. 그래서 지금 나온 얘기 중에
교섭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일반 시청자들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교섭이 뭔지도. 왜냐하면 유럽에서야 뭐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거 다 배우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노동법을 안 배우니까 그렇죠. 지금 시청자들을 위해서 짧게 교섭이라는 게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제 그 우리나라 헌법에 그 노동자가 그 노동 3권을 가질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31조에 제가 조항을 보면 그 거기에 보면은 단결권이라고 하는 거는 노동자들이 자기들의 그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단결할 수 있는 권리. 그게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라는 거죠.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 단결권. 그리고 노동조합이 만들어졌으면은 단체 교섭권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 노동조합이 없는 사람들은 단체 교섭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단체 교섭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사용자는 거기에 반드시 응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법적으로 다. 법적으로. 안 나오면 뭐 하여간 그 해태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 부당 노동행위로 이제 제소를 당하게 되고 그렇죠. 처벌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실제 이제 단체 교섭의 장이 열리면은 우리 노동자들의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전처럼 고용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을 담는다든지 또 그 임금은 얼마나 할 건지 또 승진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교섭을 하는 겁니다. 교섭이라는 것은 그냥 당위만 갖고 얘기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대가 있는 것이라 설득을 시킬 수 있는 정도. 그래서 정말 그 이게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정부의 지배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받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권한이 많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교섭할 때만 되면은 우리가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맨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거는 그 어떤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지 실제 하려고 노력을 해봤는가. 우리가 단체 협약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올해는 노력합니다라고 하고서 마무리 짓고 넘어가고 그 다음번에 보면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로 넘어가고 또 노력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년에 걸쳐서 있는 거예요.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또 사람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왔을 때 노력하는 건 맞는 거죠. 앞선 사람이 노력하는 건 노력하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 동일한 사람들이 수년에 걸쳐 노력하는. 그래서 제가 이제 화가 나는 경우는 이런 말도 해요. 그 사측 교섭위원님들, 제가 이 근속승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직원들한테 얼마만큼 절실한 건가를 그 얘기하고자 하려면 해서 그동안 그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해놨던 그 단체 협약 그 책이 매년 있으니까 이만큼 갖다가 드렸어요. 한번 보시라고. 얼마나 노력했으면 이게 됐나 안 됐나.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건 잘못한 거더라고요. 제가 수퇴지를 새끼 낳게 노력을 했으면 내가 수퇴지를 새끼 낳게 했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얼마나 절실하면은 이렇게 이제 그 단체 교섭을 하는데 그걸 뭐 물론 고성이 오가기도 하고 뭐 등등 하지만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위가 있고 법이 있고 뭐 등등 하더라도 그래라고 할 때 그분들도 이제 좀 하는 이런 것들이. 그리고 사실 이제 노사 협의회라는 것도 있잖아요. 단체 교섭 말고 그 노동조합이 업계 하는 뭐 삼성 같이 뭐 요새는 또 뭐 한다 그러지만 노사 협의회라고 하는 것으로서 도저히 단체 교섭을 못 따라가죠. 네, 그렇죠. 그게 이제 근로자 차별 증진에 관한 법이라고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이 있는데도 하도록 돼 있고 없는데도 이제 하도록 돼 있어요. 15인 이상 사업장이 아마 이렇게 돼 있을 텐데 노사협의회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협의는 할 수 있어요. 협의도 하고 합의도 할 수 있는데 합의가 안 된다 그래서 뭘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노동자들이 또 합의한 것을 파기했다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사 관계가 좋으려고 하면은 그 노동자 마녀도 되지 않는가. 근로자 대표를 뽑아서 사용자 대표하고 이렇게 그 근로자 차별 증진에 관한 법에서 분기별로 매 분기 한 번씩 노사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단체 협약은 단체 교섭은 2년에 한 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임금 협약 1년에 한 번 하는 거고 오히려
그런 제도를 통해서 뭐 그 노동자들의 어떤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그거는 만나서 밥 한 그릇 먹는 그러니까 그 소위 얘기하는 노동조합 없는 단위들 또 그 노동조합이 있으되 노동자를 위한 노동조합이 아닌 우리가 얘기하는 뭐 어용 이런 데는 자기들끼리 만나서 그 밥 한 그릇 먹고 하는 그런 거로 활용되는 것밖에 안 된 거죠. 그래서 그 노사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노동조합을 어찌 보면은 그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으로 역할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는 단체 교섭이 힘을 갖는 것은 그 다음 무기가 하나 또 있잖아요. 아까 헌법 얘기하셨는데 마지막 무기. 단체 행동권이 이제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단체 교섭을 하는 거예요. 교섭을 열심히 하는데 사용자 측이 마음은 좋아요.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뭐 그런데 우리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들한테도 힘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힘이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발현했을 때 이것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다든지 아니면 정부로부터 뭐가 된다든지 그랬을 때 그들도 이제 힘이 생기는 거죠. 봐라 내가 저기 복지부 당신네들이 못하게 해서 못하니까 결국은 파업도 하고 그러지 않는가. 이 책임이 당신들한테 있는 거 아닌가라고 가서 얘기하시라고. 그래 그 힘을 주기 위해서 이제 파업도 하죠. 그 사장님한테 힘 주려고 그러는 거군요. 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단체 행동권이 이제 주어져 있고 이게 결렬되거나 뭐 저쪽에서 사측에서 계속 말을 안 듣고 뭐 그 단체 협상보다 합의된 내용을 깨고 뭐 안 지키고 막 이렇게 할 때는 마지막에는 다 이제 뭐 조정도 거치고 해서 일단 쟁의 발생 신고 이걸 한 뒤에 단체 행동을 하는 게 단체 행동이라는 게 이제 파업이죠.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이제 파업인데 요즘에 의사들이 파업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거는 잘못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보수 언론들이 상당히 또 우호적으로 친노적이에요? 아주 그 노동자 그 노동자들만이 그 파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렇죠. 이익단체, 직능단체. 그들은 뭐 저기 그 휴진할 수 있고 휴진 하는 거죠. 진료 거부. 진료 거부하는 거. 진료 거부죠. 거부. 진료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파업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그 언론에 계신 분들 좀 공부를 좀 하고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 언론사도 기자들도 다 노동자들인데 언론 노조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노동법 같은 거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아니면은 더 뭐 언론사 뭐 데스크라고 있다면서요. 거기서 기사가 올라가면은 또 위에서 이제 데스킹을 하긴 해야죠. 기자 막 초보 기자들이 써온 거는 이게 그 육하원칙도 잘 안 맞을 수도 있고 사실관계가 어긋날 수도 있고 취재하는 과정에서 선배 기자들이니까 데스크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초보 다 거친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거치긴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한참 올라가다 보면 이제 막 대통령 취재, 청와대 취직하다 보면 지가 대통령인 줄 알아. 이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그 의사들이 진료 거부하는 거는 2000년대에도 있었어요. 2000년대 의약분업, 그랬었죠. 의료보험제도 통합. 이때 사실은 의료보험제도가 통합되는 게 사실은 무산될 뻔했던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걸 달래나고 결국은 의료보험 수가를 인상시켜줘 가지고 무마가 됐었고 그로 인해서 보험 재정이 고갈돼서 그 재정 고갈된 것이 결국은 의료보험제도 통합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또 한참 이 제도 통합을 반대했던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이 상당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죠. 그런데 지금의 진료 거부는 그 미래 밥그릇 싸움으로밖에 안 보인다. 그렇죠. 사실은 공공 의료를 확대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당연하고. 그리고 같은 의사들 중에도 그 의사협회 말고 인의협이라고 인의협 있죠.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거기도 의사협의회예요. 그렇죠. 인도주의를 실천하자 이게 정말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입각해서 그대로 제대로 해보자고 하는 의사들이 모여서 만든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인의협 여기서는
그 지금 의사협회에서 하는 이거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냈어요. 네, 그리고 또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보건의료 노조 노동자들, 그러니까 병원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게 되면은 필수 유지 업무라고 해서 사람을 남겨놔야 돼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거야. 아니 노동자들은 법으로 그렇게 돼 있죠. 노동자 그러니까 과거에 없었던 거를 환자를 위해서 그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더라도 병원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더라도 필수 유지 업무 할 사람은 다 남겨놔야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 그렇죠. 그런데 병원 그 의사 말고 사실은 주가 간호사, 임상병리사, 거의 그 영양급식, 식당, 그 이런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파업을 할래도 필수 유지 업무라고 해서 이렇게 강제하면서 지금 그 의사들이 진료 거부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좀 노동자들의 권리인 것처럼 지금 파업이라는 단어를 써주고 있는 거죠. 언론사에서. 다르다. 그래요. 지금 오늘은 이제 그 본부장 시절, 그 지역의료보험 경기본부장 시절의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다 한 거였는데 중간에 제가 껴드는 거예요? 아니면 못 다 한 거예요? 또 이제 이만큼만 하고 이제 그 지역의료보험 시절에 본부장 때 이제 그 아이디어로 제공했는데 무산되고 했던 것들도 있는데 그건 무산됐으니까 이제 그만두기로 하고. 아니 그래도 나중에라도 될지 모르니까 아이디어는 얘기해놓고. 당시 이제 그 지역의료보험조합이 농협처럼 지역 단위 농협처럼 독립재산제로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우선 통합은 아직 멀었고 통합은 계속 주장을 했지만 그래도 지역조합이 해야 될 역할 중에 이게 이제 그 뭐 영국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사회복지 쪽에서 사실은 우리도 이제 그 아기를 낳으면 건강보험에서 지금의 건강보험 과거에도 그랬지만 아기를 낳으면은 그 아기 분만급여를 해주고 돌아가시면 장제급여를 해줬어요. 장제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제가 봤을 때는 장의 사업을 그 지금은 완전히 이제 장의 사업을 대기업들이 뭐 대형 병원들이 다 가지고 하는데 그 당시에 시골 동네 이렇게 보면 장의사 등 달아놓고 이렇게 장애 여부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 이 장의 사업을 그 영리 사업이 아닌 비영리 사업을 장의 사업을 갖는 게 맞겠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의 대표이사들이 모여 있는 그 워크숍 하는 그 자리를 찾아가서 지하를 했는데 그 뒷담화는 그렇습니다. 저희 왜 노동자 본부장이 그 대표들 모여 있는 인데 와서 저런 소리를 하고 하냐? 우리는 뭐 저기 비영리법이나 그런 거 되지도 않는데 뭣도 모르고 그런다. 라고 하는 한 축이 있었고 또 한 측에서는 저런 거를 우리가 해보면 좋겠다 했다는데 사실은 뭐 그게 확산되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 그걸 좀 더 줄기차게 좀 했었으면은 공적으로 따지면 그 건보공단에서 지금 그런 장의 사업을 한다 그러면 온 국민이 환영할 것 같거든요. 지금은 이제 못 뺏어오죠. 못 뺏어오나요? 그 당시는 충분히 저는 가능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대형병원이나 이런 데 다 그 장례식장을 갖고 있어서 근데 그것도 한 번은 지금이라도 그래요. 자 이제 지역의료보험조합 경기도 본부장 그 본부장 시절까지 얘기를 끝냈어요. 다음 얘기는 이제 또 노동자의 승진은 없다고 그랬지만 하여간 또 더 넓은 바다로 나가셨죠. 이제 그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무의 노동 이야기 근무중 이상무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또 어떻게 해요? 뭐가 또 있어요? 그 세 개인가? 구독, 좋아요, 댓글.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공유해 주세요. 와.